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1일, 지금 일주일 남았죠?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검찰의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이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거는 검사와 기자를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면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정례 브리핑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이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사의 진행 과정,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 누구를 불렀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대략 어떻다. 뭐 이 부분을 하고 뭐 또 뭐 압수수색 영장을 뭐 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를 한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기자 브리핑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12월 달부터 없어지죠. 일주일 뒤에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왜 이 없앤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된다. 피의사실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고, 이건 뭐 여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망신 주기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여권의 주장입니다. 아니, 검찰이, 그러면 검찰을 도대체 얼마나 못 믿길래 검찰이 브리핑만 하면 피의자 망신 준다 그럽니까? 아니, 이 정권은 뭐 이렇게 피의자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물론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안 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에 대한 견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깜깜이로 모르게 하겠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연루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장관이 어떠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게 망신주기입니까? 그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자와 검사를 못 만나게 하겠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방침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뭐 훈령 준칙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뭘 하려고 하느냐.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보관을 제도를 두겠다는 겁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보관.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검찰에 과거 출입할 때도 보면 공보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검 공보관이 있고 법무부의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대검 공보관 수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데 그 대검 공보관이 수사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개 그 수사부서나 아니면 뭐 중수부장하고 자리를 주선해 준다든가, 그 당시엔 중수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공보관이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을 두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공개를 예외적으로 할 경우가 생긴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보자료를 내겠다 이겁니다. 그냥 대검에서 또는 검찰에서 내주면 받아쓰라 이런 얘기 받아쓰라. 질문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보관한테 질문을 해봤자 공보관은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공보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종찬 국정원장이 자, 아무리 국가정보원이지만 비밀 첩보기관이지만 그 첩보기관에서도 국민들한테 알릴 게 있다 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공보관 제도인데, 그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꽤 공보관 제도가 활성화됐는데 점점 더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공보관 제도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저도 공보관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뭐 공보관이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뭐만 조금만 질문을 해도 전부 다
뭐 그거는 비밀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수 없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공보관의 임무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검찰을 국가정보원처럼 만들려고 하나? 공보 시스템에 관한 이런 의문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런 공보관은 그냥 그 월급만 축내는 겁니다. 이런 공보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또는 전 세계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일종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권리입니다. 알아야 되죠. 아니,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은 나라의 주요한 일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체적인 거는 알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 권리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바로 알 권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적당하게 맞춰서 국가 기밀과 국민들의 알 권리 중간선상에서 적당한 선을 그어서 국민들한테 알릴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비밀로 지켜야 할 것을 비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와 검사를 못 만나게 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못 만나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찰에 불려다니는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에 호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 문제를 가지고 검사들이나 누굴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이만저만해서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걸 대신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와 기자를 형사사건에 관해서 못 만나게 한다면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고, 때로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기자한테 호소하면 기자가 그 억울함을 확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공보관한테 물으면 공보관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확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말만 듣고 자칫 기사를 쓰는 기자는 오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오보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검찰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기 때문에 또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정 기간 또 혼란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사와 기자를 아예 못 만나게 했다, 형사사건에 관한이라고 한다면 이런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있는 것이고, 우선 첫 번째로 자, 권력형 비리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특히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의 경우에는 투표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선택할 때, 자, 이 정권에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면 그 정권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쪽에, 다른 정파에 그 정권을 맡겨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권력형 비리 혐의입니다. 그러면 그 권력형 비리 혐의를 딱 숨기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아예 수사도 안 하거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없고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기자를 만나지를 못하게 한다, 정례브리핑 제도를 없앤다 하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공보 준칙이라는 거 하나만 바꿔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누군가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과연 기자와 검사를 아예 만나지조차 못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과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는 각 부처에 뭐 공보관 또는 대변인이 대개 한 명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 국별로 또는 어떤 경우는 과별로 대변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부 같은 경우 뭐 아태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거기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해가면서 외부의 문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대변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면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들을 대하는 매뉴얼 같은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 국가의 일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누군가가 어느 국민이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자들이 아태국에 관해서 내가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아태국의 대변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대신 그 대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답변을 하는데 이 대변인은 아태국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알려줄 수 없다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의 과장급 정도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기자들한테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일본 외무성에 가서 과장급의 브리핑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일본 외무성 과장급 셉니다. 제가 일본은 이제 우리는 독도 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에 그 뭐 영유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북방 4개섬 영토, 그 영토권 분쟁이 러시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그 4개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위대나 또는 외무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정말 거의 부대 배치, 이 국방력 배치까지도 한국 기자인 저희한테 설명을 합니다. 일개 과장급이. 그만큼 일본의 과장급 셉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브리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할 경우에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놀랄 정도로, 한국 기자가 놀랄 정도로 그 부분을 브리핑해 준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예 만나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바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이 하는 개방사회의 시스템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뒷걸음질을 쳐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법원 이런 데의 출입기자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취재를 쭉 해왔던 기자들이 이제 제보에 의존해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제보를 누가 할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지금까지는 그 루트가 꽤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루트가 막히죠? 검사를 못 만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보에 의존해서 또 이 언저리를 뭐 이렇게 좀 질문하고 뭐 이러다가 그걸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오보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검찰도 부담이 되고 기자는 기자대로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실 적당한 선에서 그걸 알고 있는 검사가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 피해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또 사실관계에 관해서 잘못 알고 보도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다. 이거는 개선이 아니고 개혁이죠.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혁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걸핏하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합니다. 자, 검사, 검찰권 누가 통제합니까? 청와대가 통제합니까? 법무부가 통제합니까? 청와대와 법무부가 하는 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지시죠. 지휘죠. 그러면 누가 통제합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뭐 권한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언론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국회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기관 중에 2개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기자를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기자는 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에 검찰총장 안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공보준칙을 뭐 좀 따른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 관한 검찰의 보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 통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과연 누가 합니까?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중에 검찰권에 대한 검찰이 잘못한 점을 통제하는 게 공수처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법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법에 어디 검찰의 잘못된 것을 통제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검찰과 완전히 다른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검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곳이 아닙니다. 법안에 따르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기자를 떼어놓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 이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